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욱의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서승우입니다. 제가 세 번째 파워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장마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가 입추기 때문에 곧 가을이 온답니다.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새로운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막중한 어떻게 보면 임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에서 퇴임하시자마자 네네. 또 총선에 또 출마하시고 또 총선 끝나자마자 또 중책을 맡으셨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어찌됐던 총선에서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보면 꾸려나갈 책임이라든지 막중한 계획 같은 게 있을 텐데 우리 서승우 위원장을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지난 총선에서 도민 아니면 유권자, 우리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게 변화하고 혁신하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그 이면에는 그래도 서승우라는 정치인, 지역 정치인이 신인이지 않습니까? 서승우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변화를 된다면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때도 변화와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어떤 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4년 후에 총선에 저희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도민, 유권자한테 사랑을 받으려면은 지금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국민 눈높이위원회 레드팀을 구성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이름을 정한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명 레드팀이라는 표현을 학술적으로도 좀 쓰는 것 같아요. 정치 용어로도. 레드팀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 안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국민 눈높이 위원회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이 국민 눈높이 위원회는 우리 당내에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당 외에 있는 젊고 또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도당에서는 수석 부위원장을 젊은 정치인인 이욱희 전 도의원을 수석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수석 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원내외에 있는 혁신적인 분들을 모셔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특히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뭔지,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권자, 도민, 주민들이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성찰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8개 당협의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혁신해 나가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도 어떤 경선 과정 이를 통해서 내부적인 진통도 있었을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도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중앙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이 250만이고 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80만입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 운영에 기반이 되는 조직이 민주당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충북 도당을 제가 발대식을 할 때 저희들은 10개의 상설위원회와 한 20여 개 특위가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를 빨리 제가 1차적으로 70명 지난번에 7월 30일 날 당직을 임명을 했고요. 8월 말쯤에 한 150명 정도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당직을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충북 도당 조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도당이 충북 도당뿐만이 아니라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8개 당협도 다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위원회, 네. 그다음에 뭐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디지털위원회, 대협력위원회 이런 것은 우리 충북 도당뿐만이 아니라 8개 당협도 구성을 할 겁니다. 이런 어떤 기반이 되는 당 조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우리끼리 잘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이 과연 주민들 생활 속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직이 정비가 된다면은 2년 후에 지방선거에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충북도민들이나 또 유권자들 그리고 당원들 분들이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많은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어떤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예. 또 많은 또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통해서 기대를 거는 도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2년 뒤에 있을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이 또 필요한데요. 예.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7월 30일 날 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제가 3가지 당무 기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나는 생활 밀착형 생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 세 번째는 당원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3가지 당무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극심한 정쟁을 하고 있고 어떤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넘었어도 하나도 민생에 관련된 법이 추진되고 있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과 우리 도민들도 정치 혐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든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주민들이 보기에는 힘든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용어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원색적인 비난의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예. 가뜩이나 이제 시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가 네. 과연 정치인들이 저런 단어를 써야 되는가? 예. 라는 어떤 좀 실망감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정치를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극심한 저기보다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이 하는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것이 민원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지역 현안 사업이 될 수 있고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치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 도당 운영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 필요하다면은 도정과 시장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생활 밀착형 생활 정치고요. 또 하나는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집권당과 야당이란 차이거든요. 네.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소속인 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야당에서 얘기하면은 정치적 구호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국민의힘이 말하고 약속하면 그건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도하고 청주시 필요하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8분입니다. 네. 당정 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정치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당원 중심 정치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많은 당원들을 만나 보면은
본인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인데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한대요. 필요할 때만 당원 가입하라고 하고. 저는 우리 당원들이 좀 존재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 비해서 책임당원 숫자가 작습니다. 네. 제가 있는 동안 목표지만 책임당원 배가 운동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서 예. 충북도당에서 국민의힘 당원 행사를 원래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가입된 당원분들을 초청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의견도 듣고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듣고요. 또 하나는 그간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기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분 선배들의 이야기도 듣고 필요하면 감사장도 드리는 그 월간 당원과의 대화 미팅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당목이죠. 생활정치, 책임정치, 그다음에 당원 중심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새로운 당 대표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이 새로운 변화, 혁신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기조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거라는 그 분위기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충북의 인사들이 당 내부에서 이제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이제 관건입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가뜩이나 도세가 좀 열악하다는 충북의 인사들, 특히 이번에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인사들, 좀 정치인들이 이제 고배를 마신 상황이다 보니 그만큼 충북의 입지가 좀 좁혀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우리 충북하면 충북하면은 어떤 전국 단위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뭐 충청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당이 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일단 저희들은 원내에는 좀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원외에 이제 좀 5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8개 당명이 협심을 해서 지역의 현안들, 지역에서 목소리 내야 될 것은 같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4개, 그러니까 충남북, 대전, 세종 시도당 위원장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전, 두 번째는 그 충남에서 했고요. 9월 2일에서는 우리 충북도당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 4개 그 시도당에서는 충청권의 공동 현안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중앙당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도 우리 충청권을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원내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합심해서 충청권의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 위원장님께서 충북도당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충청지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뭐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사실은 지역구 선거구가 254개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90석만 원내에 있고 164개가 원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구당이라는 것은 과거에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정치 표본으로서 개혁이 대상이 돼서 혁신이 된 그렇죠. 그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 봐보니까 원내와 원외가 원내는 너무 과대 대표가 되고 이건 과소 대표가 되는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을 낼 수도 없고요. 네.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당협위원장 명의로도 프랜카드도 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협위원장 명으로 가지만 사실은 도당에서 그 현수막에 대한
정치 비용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주민들 아니면 유권자들의 의사가 대표되는 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김영배 의원도 뭐 과거 지구당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당협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서도 네. 지구당 아니면 지역 당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둬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정쟁 법안들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청문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치는 또 타협과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개선될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께서 또 신경 쓸 것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국민의힘 이미지를 뭔가 새롭게 변화시킬 참신한 인물, 이런 인재 발굴에도 또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취임을 하면서 당직 개편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네. 주요 상설위원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젊고 일하는 그 위원장님들 제가 모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뭐 시도의원인 당연직보다는 우리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인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도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설위원회 10개, 특위 10개가 있으면은 진짜 일하는 도당이 하기 위해서 의원을 모셨고요. 저는 그 봉사단도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네네. 한 50명 정도 봉사단을 운영해서 8개 당협을 순회를 하면서 봉사도 하고 당협별 의견도 듣고 네. 또 그 지역에 있어서 제가 뭐 당직을 이번에 7월 30일, 8월 말에 2번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당직 임명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어떤 기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지역 발전에 또 의지가 있고 참여할 의지가 네.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제가 영입위원장이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 모셔서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도당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것보다도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총선을 준비하면서 주장했던 것도 뭐 충북 발전의 핵심은 청주공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청주공항 활성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개정 네. 이것도 필요하고 또 충청권 광역철도도 있습니다. 일명 CTX라는데요. 그것이 민자 적격성으로 판정이 됐고 또 제가 상당구에서 총선을 준비할 때는 이 세종에서 오송을 거쳐서 상당구 거쳐 청주고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충청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탄전서부터 와서 우리 상당구를 지나서 상당구 뭐 공원 청주공항까지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거점공항, 어떻게 보면 행정도시의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총선 기간에도 항상 주장했지만 민간 할주로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에 또 건의하고 도와 협조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청주공항과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복선전철도 있고요. 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도 있고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발행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충청권 공동 현안인 그 동서 횡단철도 그런 것도 충청권 시도위원장들 회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계획이 아직 발행되어 있지 않지만 충청권의 공동 현안은 같이 추진하자고 얘기했거든요. 시급한 것보다도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추진됐던 것들은 조기 추진되고 앞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될 것들은 반영되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김영한 도지사하고 이범석 시장 간에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 집행 과정에 어떤 서로 좀 안 맞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확산되는 또 재해석되고 재논란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예, 예, 있어요. 예.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년 뭐 후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뜩이나 도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좀 받아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 또 도당위원장으로서 그 자치단체장 간의 어떤 그 소통 이 부분을 좀 위원장께서 적극 좀 나서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충북도와 그 청주시 간에 어떤 저출산 문제 관련된 지원 정책 갖고 네. 약간의 뭐 대립이라 할까요? 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최욱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주시가 인구도 많고 정책 수혜 대상자가 많기 네. 때문에 어떤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 또 하나는 최근에 대해서 세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청주시도 재정이 힘들어서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충북도나 청주시나 다 충북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그렇죠.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면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뭐 이양석 도의장님께서도 중재를 해주신다 그랬고요. 저희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은 제가 지사님,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찾아뵙고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조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뭐 이제 그 이번 뭐 김영한 지사나 이범석 시장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사실 뭐 한범석 시장 계실 때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도 예산 집행 문제로 조금 이제 좀 맞습니다. 갈등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러다 보면 청주시가 이제 이 큰 도시로 이제 발전해 네. 나가고 또 이미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좀 많다 보니 어떤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잘 좀 적절하게 좋은 역할을 좀 해주는 것도 또 당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은 이른감은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 내년 이제 후년 지방선거 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뭐 여러 명의 이제 뭐 출마를 뭐 거론되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또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내년 후년도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많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뭐 제가 지금 국민의힘 상당구 당협위원장이고요. 충북 도당위원장입니다. 정치 신인인데 이 당협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어요. 네네. 그건 물론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원들이 주신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도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일하는 당, 또 주민 속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당, 또 책임을 지는 당, 당원 중심의 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구상하는 사업도 많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행사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자구문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지방선거에 제가 거론되는 것은 제가 행정을 한 30년 그렇죠. 중앙과 지방에서도 했었고 네. 또 제가 청선에 낙선을 하고 저를 응원해주고 뭐 기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지방선거 때에 맞춰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꽤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위원장님의 하나의 또 과제 중에 하나인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좀 지지율이 그렇게 뭐 예상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그 지지율 또 도민들의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은 사실은 민생보다는 어떤 특검이나 정치적인 법안 또 뭐 일부에서는 뭐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과 특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총선에서 우리 국민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변화하고 혁신하고 주민들 생활 속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하고 개선되는 것이 뭔지를 보고 네. 그것을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하고 정책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이 시간이 단기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수막도 도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렇죠. 예, 도민들이 그걸 보면 같이 즐거워할 수 네. 있는 그런 현수막이 돼야 되지 정쟁 중심의 현수막도 저는 지향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도민과 유권자들한테 아, 국민의힘이 변화되고 있구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활을 같이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도당위원장 맡고 있는 기간은 반드시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시군에 계신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라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쪼아야 되고 밖에 있는 어미닭도 같이 쪼아줘야지만 새 생명인 병아리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그 안에 있는 병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서 있는 어미닭은 저는 도민이고 우리 유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내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바깥에 있는 우리 도민들, 유권자들도 호응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선, 4년 후에 총선의 승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폭염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곧 가을이 온다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도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충북도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충북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